저는 어차피 시장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라 보는 주이고 거기에 대형주 2개 딱 뽑아보라고 하면은 네. 뽑을게요. 와. 그러면요 대표님 2차 전지 좀 이렇게 얘기 너무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또 삼성전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삼성전자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TSMC가 좀 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발열 문제도 있고요. 맞죠. 삼성전자가 진짜 좀 어떻게 TSMC를 좀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생긴 걸까요? 가능성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계속. 근데 이게 이게 또 제가 또 너무 삼성전자 하니까 TSMC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TSMC 제가 말 TSMC 웅달림이 삼성전자 음. 제가 이 업을 한 30년 했어요. 네. 근데 웅달림 한 10년 했습니다. 네. 야 이게 웅달림이 저를 따라온다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거 30년을 했는데 야 저 10년 전 애가 날 따라 야 이게 뭐지라는 네.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따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디램 반도체 1위로 딱 올라설 때도 그때도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모든 기업들이 딱 그 투자를 확 줄일 때 삼성전자가 디램 쪽에 이제 투자를 확 늘리면서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의 디램 1위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오히려 이제 TSMC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테스팅 쪽 웨이퍼들을 좀 줄이면서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지금 테스팅을 엄청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이 사실 수율을 그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결국은 수율 문제였죠. 수율 문제였는데 이제 3나노, 5나노, 3나노 전부 다 이제 TSMC 다 따라가 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누가 더 높은 퀄리티에 더 높은 수율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에 제시를 하고 이런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생산 싸움이죠. 생산 싸움을 해야 되는데 TSMC 어떻게 하나 애리조나 공장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의 증설 비용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인력이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삼성이 좋은 게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TSMC는 파운드리만 진짜 원웨이만 온 회사예요.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다른 회사에다가 공장을 증설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공장 증설 비용이 올라가면은 그 비용 가지고 또 여기랑 딜을 해야 되고 또 막 뭐 노동자 너무 오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건 또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직원도 데리고 와야 되고가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비용도 증가하고 첨단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니까 거기 미국에 있는 직원 노동자들이 니들 우리 IRA 하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 때문인데 감히 니들 직원을 데리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막 이쪽에서 북적북적하면서 할 때 삼성은 삼성물산이 해주고 뭐 노동자들은 뭐 그쪽 뭐 다 하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참 그렇구나. 와. 근데 주가가 네. 68,000원 정도더라고요. 네. 주가는 왜 이럴 거라고 보세요? 주가요? 네. 주가는 뭐 항상 리밸런싱이죠. 뭐 MSCI 리밸런싱 구간도 됐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저는 진짜 어이없었던 게 TSMC 관련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장비를 좀 딜레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SM을 포함해서.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전 과연 악재인가? 삼성전자한테 악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SMC 공장이 증설이 좀 늦어져요. 자 그럼 정말 쉽게 가보겠습니다. 공장 증설이 늦어집니다. 네. 1년 늦어져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원래 예를 들어서 올 12월에 공장 증설이 완료된다 하면은 그때쯤 돼서 ASML한테 그때 맞춰서 우리 기계 좀 갖다 줘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증설 기간 자체가 늘어져요. 그럼 당연히 이 기계를 뒤에 받아야죠. 아니 공장도 증설 안 되는데 그럼 맨 바닥 사막 바닥에 던져놔요? 네. 아니거든요. 당연히 공장 증설이 늦어지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기기를 받는 것도 뒤로 좀 요청하는 게 맞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이게 악재지? 그건 TSMC 걔네 문제예요. 네. 이게 무슨 반도체 업황 전체 문제예요. 삼성전자는 지들끼리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잘하고 삼성은 딱딱딱 때 맞춰가지고 기기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업계 1위가 한번 뭔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앞뒤 안 재요. 이게 수급이 항상 문제라고 보는 게 앞뒤 안 재요. 이런 생각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지? 업계 1위 TSMC가 뭐 지금 기계를 미룬다고? 그럼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야? 안 되겠네? 생산을 뭘 줄여요? 지금 뭐 엔비디아는 4배를 찍어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분명히 젠스성에 나와가지고 우린 생산을 4배로 늘리겠다. 수주를 주겠다고 했어요.
TSMC는 지금 제일 속타는 게 TSMC예요. 빨리 공장 증설해서 빨리 기계 넣고 이 엔비디아의 4배 증설하는 걸 다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갖고 싶죠. 근데 못 갖고 오는 거지. 그쵸. 근데 이제 이걸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이 가져가는 거. 그쵸. 얘가 수율도 따라갔잖아요. 이게 과연 안 좋은 얘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젠슨랑 이게 문제가 아까도 제가 소비와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가 전 TSMC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생산량 조금 컨트롤할게요. 그런 문제지. 우리 조금 작년에 우리 좀 많이 했는데 생산량 조금 컨트롤하겠습니다. 이러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다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니 소비자는 사겠다고, 아니 난 사겠다고 빨리 찍어만 내달라고. 근데 이제 찍어내는 애가 야 우리 기계 우리 1년만 우리 공장 건설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우리 있잖아, 우리 수율도 우리 제대로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된다고 봐요. 반도체 업황의 문제? 아니죠. TSMC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디램이나 뭐 이런 PC 서버 쪽도 네. 하반기로 가면 좀 돌아선다고 이미 이미 돌아섰고 네, 더 좋아지고. 인텔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제 이미 좀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좀 항공모함 느낌이에요. 네.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획득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격대가 좀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변동성이 조금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액면분할 하면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감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차피 시장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라 보는 주의고, 거기에 대형주 2개 딱 뽑아보라고 하면은 네. 전 삼성전자랑 포스코 홀딩스 뽑을게요. 와 멋지십니다. 네, 저는 지금도 보면은 네.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PBR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고평가더라고요. 코스닥은 신용이 높아요. 신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는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네.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화웨이가 네. 그 휴대폰을 출시했는데 7나노를 탑재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양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네.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기술력이 상당하다, 뭐 사우스 차이나 그쪽 얘기겠죠. 네. 뭐 홍콩 쪽 언론이 얘기일 거예요. 이게 화웨이 그 이후에 괜찮다라고 하는 기사가 우리나라 기사에서 좀 못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다 깜짝 놀라고 네. 막 그런 헤드라인을 많이 뽑던데요. 아니 생각보다 니들이 그래도 어떻게 독자적으로 7나노를. 네. 그런 근데 거기에 뭐 하이닉스 칩도 있고 뭐 하여튼 그죠. 근데 네. 이게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는 7나노 칩을 만드는 거는 DUV로도 가능해요. 엄청 놀라죠. 엄청 놀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웨이퍼판, 왜 밤에 이제 TV 보시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애국가 나올 때 그 동그란 판 있잖아요. 이걸 웨이퍼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불량률을 따지는 게 보통 수율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일단 뭐 한두 개만 돼도 뭐 DOV 돌려가지고 한두 개만 돼도 사실은 뭐 그거 빼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화웨이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화웨이는 이 판매량을 볼 게 아니고 생산량을 봐야 된다. 생산량을 뭐 성룡이 뭐 그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그렇지, 생산이 많이 안 될 텐데. 맞아요. 이게 생산 엄청 막 몇 천만 몇 개씩 돼가지고 막 생산 엄청 많이 됐고 그게 막 이제 판매가 잘 됐다라 하면은 오 해야 되는데 한 200만 대, 뭐 300만 200만 대까지 되겠죠. 네. 이제 어쨌든 생산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궁금하니까, 중국도 엄청난 인구잖아요. 궁금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몰려버리면 200만 대는 그냥 팔려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룡이 못 샀겠죠. 저는 그걸 봐요.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양산도 안 되고. 양산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퀄리티는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제 사실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 있잖아요. 삼성이나 막 이런 애플을 보면서 눈높이가 높아져 있잖아요. 아이폰 12인가?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폰 12 수준. 아.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격차는 뭐 5년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하고, 물론 시간을 주면은 중국은 어떻게든 따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따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따라온다라는 표현은 앞에 선두가 가만히 서 있고 오는 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얘 가만히 있겠어요? 가죠. 자기들 갈 길 가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중국이 한 거는
뭐 계속 이제 자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중국의 모 기업 쪽 상장되어 있지 않은 모 기업이 뭐 올 초에 중국 정부로부터 9조 정도, 9조? 7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9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면요 어떤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그냥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올 초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다. 관계자. 누군지도 몰라. 그 관계자. 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뭐 누구에 따르면 그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올 초에 정부로부터 한 9조 원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9개월 만에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국산화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딱 띄우면 일단 우리는 국산화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놀랬다. 어디서도 놀랬다 하는데 이게 놀란 게 진짜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열심히 달리고 내가 1등, 세계 1등이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따라서 놀란 케이스가 있고 얘는 나한테 한 2바퀴 뒤쳐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반바퀴 안 뒤쳐지네? 이렇게 놀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놀라는 강도가 좀 이제 뉘앙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네. 바로 따라가지고 이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 정도 그 정도로 봐요. 막 너무 뭐 염려할 필요는 없는. 에이, 삼성전자랑 그 애플이랑 놀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 한 가지 섹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반기에 또 뜨거웠던 게 로봇이잖아요. 아, 로봇이요. 네. 그래서 그 또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투자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로봇은 약간 2차 전지보다는 이렇게 찍히는 거는 좀 덜하다. 아, 지금 아직까지 적자죠. 네, 적자로서. 그래서 조금 우려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요. 이번에 안 그래도 모 행사에서 이제 로봇 관련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추석 특집을 찍으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 대표님이랑 하시는 얘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아직까지 뭐 적자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우리가 흑자로 돌릴 수 있으면 당자로 돌릴 수 있다. 아 그래요. 근데 보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는 기술로 뭐 제품 만들어서 팔아도 흑자로 돌릴 수는 있는데 좀 더 우리는 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기업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증권사 얘기보다 기업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는 조만간 언론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업으로 봤을 때 그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되게 각광을 받잖아요. 네. 로봇 산업도 앞으로 좀 주목하고 저희가 공부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항상 저는 네.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또 언젠가 올 거예요. 작년, 재작년 경기 침체가 정말 심했을 때 제가 공작자판에 나가서 방송마다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 모두가 다 안 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대기업이 뭐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는지 네.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하면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는지 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삼성이 어디에 했었냐면은 반도체 계속했죠. 디스플레이 계속했죠. 그리고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밀어붙였고 로봇 밀어붙였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IMF를 한번 겪어오면서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남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정말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줄입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근데 투자를 확 늘려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이거 기업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보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대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 리스크 퀄리티는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확 늘린다는 걸 봤을 때 이런 거는 무슨 뭐 JMIF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온다. 그러면서 그 기업이 어디 투자하는지를 한번 보자 했는데 삼성이 그때 이제 바이오 로봇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고 저도 로봇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근데 사람 마음이 밑에서 살 걸 또 이런 거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미래 먹거리로 찍은 거는 명확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 관련주는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이게 미래를 좀 보고 하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로봇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자리다. 그러니까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이 네.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중기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렇게 미래 성장성 위주로 네. 또 그 한 번에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적절한 비율로 맞습니다. 배분해서 투자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가 항상 보통 이제 레버리지 하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레버리지보다는 네. 종목이 낮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는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조금 눌림 이용해가지고 이건 진짜 길게 보신다 생각하고 이게 에코프로 워티리얼 상장하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쪽 방향 간다 그러면 그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실 수 있을 정도의 조금 비중 정도.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삼성전자 매수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 괜찮을까요? 네? 고금리 시대. 바이오죠? 이게 근데 또 금리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금리 얘기하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이번에도 FOMC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번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미셸 보건이나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리라는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볼게요. 금리라는 것처럼 저는 상대적 개념은 없다고 봐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연준은 기본이 5%잖아요. 근데 이게 5%가 더 싸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 보이긴 하는 건데 높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투자를 접고 이 금리 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기업들 영향을 받을 정도로 오히려 근데 오늘 새벽에 미지훈 씨 국채금 다 올랐는데 테슬라, 애플 다 올랐어요. 야, 상대적이라는 그 표현이 네. 다 와닿는데요.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돈이 진짜 많아요. 옹달님이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 난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1억이라는 돈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옹달님은 여유로우시고 1억을 옹달님 빌릴 때 그 사람이 옹달님한테 10% 이자 줘 그러면 에이 무슨 10%야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10% 하라고 하면은 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5% 10%라는 이 수치 자체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매몰되면 안 되는 게 결국 상대적 개념이에요. 5%라는 이 수치를 그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지 평균적으로 5% 높아 네. 뭐 7% 높아 1% 높아 그렇게 치면 1, 2%도 높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거에 뭐 평준화의 오류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5%라는 수치 그리고 국채금리 최근에 국채금리가 계속 이게 그리고 또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 막 계속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랑 계속 계속 연결시키는데 뭔가 되게 막 더 큰 사건 같고. 근데 그때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그때는 다시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제 막 이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파생들이 물리고 해서 터진 거고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가 터진 건데 왜 지금이랑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가 물론 심각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데 그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고요. 어쨌든 근데 비유한다고 봤을 때 뭐 언제 이후에 뭐 최고치라고 하는데 최고치여도 그러면 이제 이걸 영향받아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다 밀려야죠. 근데 오늘 새벽에 테슬라 애플 다 올라갔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그 회사들은 이미 지금의 금리 수준과 이 채권 수준에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지금 이 경제 상황에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전 끝났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고 네. 미국 주식은 아까 좀 말씀해주신 뭐 테슬라, 엔비디아도 테슬라, 엔비디아 가야죠. 아크G가 그 ETF가 그 네. 바이오 쪽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나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제가 돈 남은 누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돈 남은 누나 뷰가 그분은 너무 그런 건가요? 너무 성장주인가요? 그분이요? 작고 막. 좀 세죠. 너무 센가요? 네, 너무 세긴 해서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ETF는 전 좋다고 봐요. 근데 ETF도 보면 되게 많잖아요. 미국 특히 되게 많잖아요. 아크 차라리 저는 지금 앞으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게 ETF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 때는 시장 상황이 좀 애매했을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매한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고 오히려 이제 반등 시점을 노릴 시점이어서 ETF보다는 오히려 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저 대표님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네. 그 대표님도 약간 강세론자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도 돈남은 언니도 굉장히 강세론자시잖아요. 네. 근데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요? 네. 아니 이게 그분은 되게 헷가닥해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뷰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세론자로 한 사람 중에 뷰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많이 바뀌었다가 뭐 다시 이상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웨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시든 간에 아니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제 방송을 쭉 보시는 분 있으시지만 저는 진짜 마지노선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오늘 새로 방송 보시는 분이 봤을 때 이제 지금 정도면 그래도 매수 저 사람 얘기로는 매수 기회구나. 근데 계속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쟨 또 매수하라고 그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마지노선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팔라고 하고 제가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진짜 도망가야 돼요. 진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이란 거는 쭉 밀리잖아요. 쭉 밀리는 과정에서도 계속 매수 하다가도 이제 좀 손실이 더 내려가다가도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답을 드리면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이 업사이드를 줄 때 그분은 펀드를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펀드에 따라서 의견을 좀 많이 바꿔요. 특히 엔비디아 많이 갈렸잖아요. 저는 엔비디아 무조건 밀었는데 그분 엔비디아 다 팔아버리고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팔면 급등하는 주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노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니까. 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세론자 맞고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지노선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 매수 쟤는 맨날 계속 매수 하라고 하지만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시점에 매수하셨으면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잡아서 진짜 4-5년 동안 기어도 나중에 한 4-5년 후에 200% 300% 나온 종목을 투자하는 게 사실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루한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큰 수익으로 항상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오히려 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좀 역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 웅달책방에 나오는데 한 달 전, 2달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언론이 좀 더 세게 얘기한다? 이런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안 좋을 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종목이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LS홀딩스의 김서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